여러분, 혹시 조선의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억되는 단종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며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섰던 인물, 바로 한명회라는 이름도요. 많은 이들은 한명회를 조선 왕조의 기틀을 새로 다진 세조의 가장 뛰어난 책사이자 냉철한 판단력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정치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왕의 스승이자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충신이었던 한명회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어린 왕을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어떤 충격과 의문을 느끼실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두 인물의 복잡한 관계와 권력의 민낯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인간적인 배신과 비극이 얽힌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조선의 제6대 임금 단종은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기도 전인 12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병약했던 아버지 문종은 어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 했죠. 그때 단종의 어깨에 얹힌 왕위의 무게는 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경험 부족한 어린 왕에게는 강력한 보호자이자 현명한 조력자가 절실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이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수렴청정을 하며 어린 왕을 온 마음 다해 보필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지켜내려 애썼지만 그들의 굳건한 충심은 오히려 왕실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야망을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정한 왕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처럼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기에 한 인물이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한명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지략과 뛰어난 통찰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을 갖춘 인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하며 관직 진출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의 비범함과 재능은 그를 눈여겨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한명회는 권력의 흐름을 읽는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는 당시 왕실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적 권력자였던 즉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의 미래와 거대한 야망을 실현할 기회를 보았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위를 넘보는 노골적인 야심을 숨기지 않았고 한명회는 바로 그 야심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책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 이 두 인물의 은밀한 만남은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뛰어난 무예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한명회는 바로 그 빈자리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수양대군에게 단순한 조언을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인물들을 포섭하여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린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수양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그림이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영모에 가까운 그들의 계획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종과 한명회, 겉으로는 왕과 스승이라는 존경스러운 관계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차갑고 냉혹한 권력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명회에게 어린 단종은 보호해야 할 순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권력을 향한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자 그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순수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냉혹한 결단이었을까요?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에 그토록 깊숙이 개입하게 된 것일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제부터 펼쳐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5분부터 10분까지의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한명회가 어린 왕을 향해 품었던 감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야망은 결국 어떤 형태로 표출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머지않아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사건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때는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바로 계유정난의 밤이었죠. 이날은 단종의 왕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조선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비극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권람 같은 책사들의 치밀한 계획 아래 그를 견제하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며 단숨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궁궐에는 피 냄새가 진동했고 칼날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듯 궁궐 안팎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했죠. 이 혼돈의 한가운데 한명회는 단순히 수양대군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살벌한 계획의 핵심 설계자이자 실행자였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와중에도 그의 머릿속은 오직 수양대군을 왕위에 앉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렬한 야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이 영모에 가까운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수양대군과 은밀히 만나 다음 수를 논하고 충성스러운 무사들을 포섭하는 등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듯 한명회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종의 운명을 결정하는 차가운 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린 단종은 이미 보호해야 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꿈꾸는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어야 할 존재였을 뿐이죠. 한명회의 눈에는 단종의 순수함이나 어린 나이에서 오는 연약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권력의 냉혹한 논리만이 그의 판단을 지배했을 겁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칼을 휘두르는 잔혹한 행동대장이었다면 한명회는 그 칼날을 가장 예리하게 갈고 정확한 목표물을 지정해준 냉철한 두뇌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권력의 장악 과정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야망을 향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왕위는 허울뿐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왕은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을 잃고 수양대군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죠. 겉으로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궁궐 깊숙한 곳에 고립된 채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단종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체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돛단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한명회는 이런 단종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양대군, 즉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의 가장 충실한 책사로서 새로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겉으로는 단종을 보필하는 신하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수양대군의 곁에서 그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이는 그가 얼마나 이중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손으로는 왕실의 안녕을 비는 듯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왕실의 뿌리를 흔드는 작업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단종은 점차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충신들은 하나둘씩 제거되거나 유배를 떠났고 궁궐 안에는 수양대군에게 아부하는 자들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왕의 주변은 마치 사막처럼 황량해져 갔죠. 한명회는 이 모든 과정에서 수양대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때로는 더욱 강경한 방안을 제시하며 단종을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단종의 무력함과 고립은 한명회와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거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단종은 그 거센 강물에 휩쓸려 왕위에서 물러나고 말았죠. 창백한 얼굴로 용상을 떠나 유배길에 오르는 어린 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정든 궁궐을 뒤로하고 멀리 영월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한 발 한 발 무거워졌을 테죠. 그곳에서 단종은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화려했던 왕궁의 삶은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산자락 깊숙한 곳 초라한 초가집에서 그는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오직 자신의 운명과 홀로 마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 쓸쓸함은 마치 깊은 산속에 홀로 핀 야생화처럼 애처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구세력의 거두들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종의 복위를 꿈꾸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육신으로 불리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이었죠. 이들은 목숨 걸고 왕위를 되찾으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등불을 밝히듯 그들은 뜻을 모아 비밀리에 밀지를 주고받으며 단종을 다시 왕좌에 앉히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간절한 외침이 궁궐 밖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권력을 갓 움켜쥔 수양대군, 이제는 세조로 즉위한 그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책사 한명회가 있었죠.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유배지에 있는 단종의 존재는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아무리 왕위에 올랐다 해도 살아있는 전임 왕의 존재는 언제든 복위의 명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마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잔불처럼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였던 겁니다. 특히 단종을 중심으로 한 충신들의 복위운동은 세조의 권력에 대한 정통성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한명회는 이 불씨가 언젠가 거대한 화염이 되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냉철한 책사였던 한명회는 오직 단정적인 왕권이라는 대의만을 머릿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종의 생존이 결국 더 큰 혼란과 피를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대업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망설임이나 인간적인 연민은 사치일 뿐이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오직 미래의 그림, 즉 흔들림 없는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그림만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는 세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때로는 더욱 강경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지는 그의 판단은 언제나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던 거죠. 어린 왕의 목숨과 새로운 왕조의 안정이라는 저울 위에서 한명회는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선택은 너무나도 단호했죠. 결국 잔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대신들과의 살벌한 어전회의에서 단종의 거취가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한명회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겁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전 왕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이성적이고 냉혹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을 테죠. 한명회는 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우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린 왕의 마지막 순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비극으로 남게 됩니다. 한 떨기 꽃일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단종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던 겁니다.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남겼죠.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한없이 나약했던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하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아있죠. 이로써 세조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참혹한 대가, 바로 그 중심에는 어린 단종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자리하고 있었죠.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떨기 꽃처럼 쓰러져간 그의 마지막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가장 냉혹한 계산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결정적인 순간에 한명회라는 이름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그는 이미 세조의 곁에서 권력의 단맛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흔들리는 왕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 왕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을 테고요. 그의 눈앞에는 오직 새로운 시대의 견고한 기틀을 다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로 자리했을 뿐입니다. 단종의 죽음이 실행되던 순간 하늘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날의 비극은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 중에서도 가장 아프고 어두운 한 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명회는 이로써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어린 왕의 피를 묻힌 손으로 그 모든 영광을 움켜쥔 셈이었죠.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욕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의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이라고 하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거울 속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